과학자의 시선으로 SF 명작을 리뷰해보는 시간, 과학자의 인생 SF. 저는 뇌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질러입니다. 네, 오늘 리뷰할 작품은요, 픽사의 전성기를 이끈 작품이죠. 월-E입니다. 이 월-E 영화를 함께 리뷰해주실 특별한 과학자분을 모셨는데요. UST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스쿨의 정진영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세 플라스틱을 연구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의 정진영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2008년에 나왔던 영화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월이가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월이는 쓰레기로 덮인 미래 지구에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 로봇입니다. 인간이 다 떠나고 홀로 지구에 남아서 쓰레기를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으러 온 다른 로봇 이브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월리 보면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끝장이 나고 이 인류들은 다 이제 탈출한 상태예요. 진짜 지구가 정말 그런 상태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해양이나 토양, 지금 대기에서의 그 환경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제품들이 대부분이 매립 또는 투기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들이 결국에는 이제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심각성 수준인지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플라스틱이 우리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1900년대 초인데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거는 1950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양이 그 전에 만들어진 50년 동안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양보다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전 자료이기는 하지만 전체 플라스틱의 45% 정도가 일회용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지구 전 지구적으로 플라스틱 섬이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섬이 한 5개 정도가 있다 그래요. 가장 큰 거는 대한민국 남한 면적이 한 16배 이상 될 쪽으로 엄청 큰 쓰레기도 많고. 과학자들이 찾은 섬들이 그 정도고요. 중진국들,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 이런 쪽에서도 그러한 쓰레기들이 강을 오염시키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쓰레기 위에 사람들이 살 정도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요. 월리가 재밌는 물건들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뭐지? 하는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브레이저인데요. 네. 네. 근데 그 월리는 인간이 떠나고 700년 동안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브레이저가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와, 그 생각은 못했다 진짜. 참고로 우리가 입고 있는 많은 옷들이 폴리에스터 또는 뭐 폴리프로필렌 같은 이제 합성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 합성 섬유의 특징들이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브래지어를 원리는 용도를 모르고 이게 안경인가 뭐 모자인가 맞아, 막 이러면서 뒤집어 쓰고. 그런 저 모습이 되게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 봤습니다. 네. 뭐 시즌별로 옷을 만들고 또 팔리지 않은 거를 또 폐기를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옷들은 아프리카나 이제 다른 제3국가로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그쪽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옷들이 그 국가에 쌓이게 되고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이제 폐기물 위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이 플라스틱이라는 생각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0% 폴리 뭐라고 써있으면 이거 플라스틱 옷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월리 영화에서 보면 이브가 단 하나의 식물? 그걸 발견하고 바로 이제 본인 몸에 보관을 하고 이제 우주로 떠나잖아요. 근데 그때 월리가 이게 이브를 잡고 싶어가지고 우주선에 매달려서 나가요. 그때 그 장면에 우주 쓰레기 엄청 보이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처음 영화 볼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장면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그 천문연구원의 최은정 박사님이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강연을 해주시면서 저도 그 강연을 듣고 우주 쓰레기가 정말 많아지고 있구나, 심각해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월리가 이브를 쫓아서 우주선 바깥에서 이제 우주 쓰레기를 뚫고 먼 우주로 나아가는 장면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이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소련이 쏜 스푸트니크라고 하는데요. 저도 실제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그게 그건지 몰랐는데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 장면을 보니까 그 스푸트니크가 보이는 거예요. 와, 집요하시네요, 박사님. 전공이 미세 플라스틱,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뉴스 기사에서 막 위험하다, 뭐 몸에 들어왔다, 뭐 이거 뭐 병을 일으킨다, 뭐 염증이 생긴다, 진짜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 위험한 게 맞나요? 아직 모릅니다. 아, 몰라요? 네. 기사에선 다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미세 플라스틱이 작은 건 사실인데요. 크기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있는 거는 확실한데 네.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위험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몸속에 있는지 모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해롭다 안 해롭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단독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거 외에도 네. 사실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많은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인지 그런 다른 오염 물질에 의한 문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연구를 지금 활발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체에 유해한지를 명확하게 또 밝힐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험한지 아니면 안 위험한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보신 분이 미세 플라스틱 그러면 그렇게 아니 위험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실험 결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브라피쉬라는 이제 실험 동물에 이제 처리를 했을 때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위험하네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약한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함께 처리를 했더니 그 물질이 있을 경우에도 약간의 독성은 나타나지만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있을 때 그 독성이 증폭되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아, 단독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지만 그냥 다른 독성 물질을 더 악화시키는, 나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네, 세포 수준에서 관찰을 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만 있어도 세포에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회복할 수 있지만 다른 물질이 함께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회복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체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도 충분히 연구가 더 있어야 되긴 하겠네요. 네, 지브라피쉬는 아무래도 척추 동물이면서 또 사람과 유전자라든가 기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영향을 이제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제작진분께서 밀웜이 스티로폼을 먹어가지고 이걸 분해한다고 기사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사실인가요? 최근에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많은 이제 발견과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미생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뭐 곰팡이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곤충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크립스쿨에서 꿀벌 부채 명나방, 꿀벌 부채 명나방, 네. 애벌레를 이용해서 이 폴리에틸렌 폼이 그걸 먹고 분해되는 거를 확인을 하셨습니다. 얼마 만에 이게 없어진나요? 사실 아직 실험 수준이기 실험 때문에 이게 실제 먹었고 분해가 되는지를 지금까지는 확인을 한 거고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는 이제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일인데요. 밀웜이 또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또 나오고 있어서 이 곤충을 활용한 플라스틱 분해도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환경 오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특히나 또 미세 플라스틱 연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환경 오염을 좀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텀블러를 들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요. 오늘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근데 두 개네요, 텀블러가? 네. 그냥 이런 텀블러 종류 상관없이 쓰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입을 닫는 부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코팅이 벗겨지기도 하는데요. 마모되는 과정에서 내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코팅된 물질로부터
이제 사람이 노출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입 되는 부분에 또 스테인리스 스틸로만 따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위쪽 입이 닿는 부분도 이제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 부분을 골라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생활하시면서 쓰고 있는 로봇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집안일로부터 네. 해방을 시켜주는 거의 모든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로봇 청소기 있으신가요? 네. 오, 식기세척기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친근하게 활용하고 계시는군요. 네. 월리 영화에서 보면 그런 로봇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냥 이동을 해가지고 다 모든 걸 클릭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이 오면 인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전 아니면 50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요. 집안일이라든가 매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이나 기계가 대체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을 못한다던가 밀려난다던가 이렇게 생각은 하시진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질문 드리면 저는 AI 툴 중에 뭐 챗GPT, 퍼플렉시티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는 수준으로 막 소통이 오고 갈 수 있는 수준까지도 왔더라고요. 네. 기계와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사실 우리는 그 무엇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몇 년 전에 네. 일본에서 로봇 강아지를 만들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 네. 그 로봇 강아지를 드렸는데 그 노인분들이 그 강아지와 굉장히 깊은 유대를 형성을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각자 입장에서 이게 친구가 될 수 있나? 교감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감을 느낀다는 거는 사실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내가 어떤 감각을 느끼고 또 이거를 표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이 되는 걸 저는 교감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은 뭐 교감할 수 있지만 뭐 식물이라든가 무생물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친구의 개념을 조금 정의를 나누면 네, 뭐 나한테 위로가 되는 것도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AI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영화가 허. 허. 네. 뭐 여자친구도 되는데 친구가 못 될까요? 그럼 AI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AI가 만든 작품들은 예술 작품 뭐 이런 거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고 아니 있는데요. 그건 왜? AI는 학습에 의해서 네. 훈련받은 네.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학습은 사람이 한 결과물을 가지고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그림을 네. 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도 이 AI가 그 그림을 학습하지 않았다면 그 그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줘라고 했을 때 AI가 만들었다면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걸까요? AI가 만든 걸까요? 이거 말하기가 어렵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그게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만약에 그 그림에서 감동을 받았다면 그거를 만든, 그러니까 의도한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AI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고요. 요즘 또 AI를 보면은 물론 데이터베이스도 활용을 하지만 스스로의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활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뭐 만들어낸 거라기보다 실제 AI가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어떤 창작물일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거를 티핑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넘어가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AI 자체가 자기가 실험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시험 결과를 도출하고 실제 퍼블리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AI가 태어났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됐어요. 이제 AI를 과학자로 인정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건가?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AI가 진짜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거를 찾아낸다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참고로 실험 과학자이기 때문에 네. 실험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AI는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혹시 데이터 하시는 분은 위험하다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네. AI가 아직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그렇죠. 있다는 맞아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거는 이제 먼 미래에 먼 미래에.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지금은 AI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어떤 산업이라든가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영화 월리 보면서 인간 중에 선장 역할을 하는 그 굉장히 임팩트가 컸거든요. 이 선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과학자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본인도 똑같이 이렇게 로봇에 의해서 이동하고 다 뭐 이빨 닦고 세수해주고 옷도 다 갈아입혀주고 그렇게 지나오다가 식물을 발견을 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검색해서 이 식물은 뭐였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을 계속 서칭하고 그럼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궁금증 가지고 호기심을 갖는 그 선장의 모습이 저는 그게 되게 과학자 같다는 모습이 들었거든요. 네. 뭐 원론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과학자 정신이라는 거 뭘까요? 과학자 정신은 일단은 호기심이 많아야 되는데요. 그 호기심의 근원은 저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게 왜 그럴지?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네. 사람.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과학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말한 게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기심을 갖고 국가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어떤 무언가를 발견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를 과학자로 표현하더라고요. 꼭 중요한 걸 발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됩니까? 그럼요.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네. 지식의 영역을 조금씩 넓히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식을 엄청 많이 이렇게 넓히는 분들이 계시죠. 그쵸, 하지만 그분들만이 과학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많은 과학자들은 그 지식의 영역을 조금씩 넓히는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있는 영역 속에서 누군가 지금 여지껏 밝혀내지 못한 거를 한 단계 네. 밝혀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 네. 그게 바로 과학자. 네. 이고 그 과학자 정신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실제 영화 속에서 박사님께서 이 부분 이 장면 진짜 너무 좋았다 하는 부분을 딱 픽을 해주신다면 어떤 장면이 있고 어떤 대사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개인 의자에 앉아서 이동하고 뭐 화면으로 대화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질 기회조차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원리가 이제 우주선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선장과 그 오토봇이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우주선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서 아이들이 아주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몸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정말 사람다운 모습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확실히 제가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재영 교수님 휴머니스트세요.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저도 한 장면 좀 뽑아보자면 네. 저는 그 월리가 계속 이브의 손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 진짜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영화를 보면. 근데 이제 뇌과학자 입장에서 둘이서 터치하는 장면이 한 2가지가 나오는데 우주 속에서 서로 막 춤추면서 놀다가 서로 이마를 턱 부딪힐 때 이제 전기적 자극이 쫙 오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장면에 월리랑 이브랑 다시 만나가지고 서로 다시 또 접촉할 때 또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 스파크 장면이 저는 좀 꽂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뇌 속에서 이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전기적 신호랑 맞아요. 화학적 신호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스파크, 전기적 신호를 조금 의미하는 게 아닐까. 너무 저는 그 장면이 좀 확 와닿았었거든요. 뇌과학자의 관점에서 보는. 네, 저는 딱 인상. 그게 꽂히더라고요. 네. 이 영화 혹시 박사님께서 추천하고 싶은 분이 누굴지 궁금하네요. 이 영화 속의 장면들이 이제 점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봤으면 좋겠다. 네. 저는 좀 특정 대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 보면 월리가 이브의 손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성의 손을 잡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아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네. 네, 과학자의 눈을 통해 바라본 월리 영화 어떠셨나요? 환경과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월리 영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